이 물건 하나 때문에 복이 다 빠져나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풍수는 어렵고 인테리어 잘하는 사람들만 신경 쓰는 거라 생각하세요. 근데 제가 풍수 전문가 세 분을 직접 만나서 들은 얘기는요, 복이 들어오는 집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복이 나가는 집에도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차이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기운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 집엔 왜 좋은 일이 잘 안 생길까? 왜 자꾸 지출이 많고 마음도 무거울까? 혹시 우리 집엔 그것이 남아있는 건 아닐까요? 부자 집엔 절대 없는 이것,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지금 바로 집안을 한번 둘러보세요. 영상 끝날 때쯤이면 무엇부터 치워야 할지 분명해질 겁니다. 가난한 기운이 도는 집의 공통점 3가지. 첫 번째 공통점, 집 안에 물건이 너무 많습니다. 언젠가는 쓰겠지 하고 쌓아둔 것들, 결국 1년도 넘게 안 쓰고 방치된 경우 많으시죠? 풍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물건은 기운을 막는다. 복이 들어오려면 기운이 흐를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복이 들어올 통로가 먼지 쌓인 상자와 잡동사니로 막혀 있다면 기운도, 사람도, 돈도 그 집을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특히 신발장, 장롱 위, 싱크대 아래 이런 곳에 오래된 물건이 가득하면 기운이 눌려서 들어오질 못해요. 두 번째 공통점, 죽은 기운이 남아있는 집입니다. 시든 화분, 말라버린 꽃다발, 먼지 뒤집어 쓴 조화 이런 것들요. 보기에는 그냥 장식처럼 보이지만 풍수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죽은 기운은 죽은 흐름을 만든다. 복이 들어오는 집은 생기 있고 움직임이 있는 집입니다. 근데 이런 시든 것들이 구석구석에 있다면 기운이 멈추고 탁해지고 결국 운도 막히는 거죠. 특히 현관 옆, 화장실 선반, 안 쓰는 방 한 구석, 이런 곳에 쌓인 말라 죽은 기운은 집 전체에 영향 줍니다. 세 번째 공통점, 거울이 많고 배치가 어지럽습니다. 거울이 왜 문제가 될까요? 기운을 반사시키고 흩어지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풍수에서는 거울은 칼보다 날카로운 기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잘못 쓰면 위험하단 얘기죠. 예를 들어 현관 정면에 거울이 있으면 복이 들어오자마자 반사돼서 나갑니다. 침대 맞은편 거울, 자는 사람의 기운을 밤새 반사시키면서 불안하고 피로한 잠이 계속돼요. 거울 2개가 서로 마주보는 집도 있습니다. 이건 기운이 끊임없이 충돌하는 구조입니다. 복이 들어올 틈 없이 거울 사이에서 기운이 튕기고 뒤섞입니다. 이 3가지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바로 정리 시작하셔야 합니다. 부자들은 절대 두지 않는 3가지. 첫 번째, 부자들은 깨진 물건을 절대 두지 않습니다. 금 간 컵, 이 빠진 그릇, 깨졌지만 아까워서 그냥 쓰는 접시들. 풍수에서는 이런 걸 운이 새는 틈이라고 합니다. 눈에 잘 띄지 않아도 기운은 거기서부터 빠져나갑니다. 아직 쓸 수 있는 데라는 생각이 기운을 지키는 데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부자들은요, 깨진 그릇은 바로 버립니다. 기운을 흘리는 물건은 절대 붙잡지 않아요. 두 번째, 부자들은 의미 없는 장식품을 두지 않습니다. 특히 사람 얼굴 모양, 동물 장식, 옛날 기념품 같은 것들. 정리 안 된 장식은 집안 기운을 흐리게 만드는 대표적인 요소입니다. 풍수에서는 의미 없는 물건은 집 안에 에너지를 흩뜨린다고 말합니다. 부자 집엔요, 공간마다 의도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물건은 그 의도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애초에 들이지 않거나 바로 비워냅니다. 세 번째, 부자들은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과감히 버립니다. 쓰지 않는 옷, 오래된 서랍 속 물건, 한 번 입고 방치된 외투들, 그런 건 기억이 묶인 에너지라고 해요. 묶인 에너지가 많아지면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진다는 거죠. 부자들은 버리면서 기운을 비우고 그 빈 공간에 새로운 복이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집은 늘 가볍고 기운이 순환하는 느낌이 나는 겁니다. 정리해볼까요? 깨진 물건, 의미 없는 장식, 안 쓰는 오래된 물건, 이 3가지만 치워도 집 안의 기운 흐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난한 기운을 정리하는 실천법, 이제 아셨죠? 어떤 물건이 가난한 기운을 불러들이는지.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복이 들어올 공간이 만들어질까요? 지금부터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효과봤던 3가지 실천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1일 1패 습관입니다. 하루에 하나씩 단 하나만이라도 버려보는 거예요. 이거 버려도 되나?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고민이 기운을 막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과감하게 내 복이 들어올 자리다라고 생각하고 비워보세요. 작게 시작해도 됩니다. 서랍 속 버려진 리모컨 하나, 유통기한 지난 약 봉지 하나, 단 하나라도 매일 버리면 일주일이면 7개의 기운이 정리됩니다. 두 번째는 죽은 식물을 버리고 생기를 들이는 것입니다. 시든 화분, 물 빠진 조화, 말라붙은 꽃은 죽은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그걸 치우는 순간 그 자리에 새로운 기운이 흘러들 수 있습니다. 산세베리아, 스투키,
행운목처럼 습기에 강하고 정화 기능이 있는 식물이 제일 좋습니다. 햇빛이 없으면 좋아도 괜찮지만 먼지 없이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거울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거울은 기운을 반사시키는 물건이기 때문에 하나만 두고 방향을 잘 잡는 게 좋습니다. 가장 피해야 할 건 침대 앞, 현관 정면, 거울끼리 마주 보는 구조예요. 이런 구조는 기운을 분산시키고 충돌하게 만듭니다. 가능하면 거울은 하나만 남기고 햇빛이 잘 드는 방향으로 비스듬히 두세요.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집안의 흐름, 사람의 감정, 일상의 에너지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실제로 변화를 만든 분의 이야기를 짧게 하나 들려드릴게요. 서울에 사는 60대 여성 자영업자분의 이야기입니다. 조용한 동네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던 분이었어요. 손님은 많지 않고 가게 안도 늘 정체돼 있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지인이 영상 하나를 보여주면서 말했대요. 언니, 집안 풍수 한번 정리해봐. 기운이 바뀐다니까.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에라 모르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하셨다고 해요. 제일 먼저 하신 건 화장실에 있던 오래된 조화 화분을 치우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시든 국화 화분도 버리고 현관 앞에 있던 오래된 우산통도 정리했죠. 신기하게도 그렇게 정리하고 나니 집안 분위기부터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동안 찝찝하게 쌓여있던 답답한 기운이 사라졌다고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그 후 2주부터 손님이 꾸준히 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예전엔 지나치기만 하던 사람들이 가게 안에 들어와 무슨 향이 이렇게 좋냐며 대화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신 말이 인상 깊었어요. 가게보다 집안 정리 먼저 해야 된다는 걸 이제 알겠어요. 복이 들어오려면 내 공간부터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처럼 작은 변화 하나가 집안의 흐름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복이 도는 집, 비우는 집. 오늘 영상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우리 집도 혹시 복을 맡고 있진 않을까? 그 생각이 들었다면 이미 첫걸음은 시작된 겁니다. 복은 말로 부른다고 오지 않습니다. 빈자리, 흐름, 여백을 만들어야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쓸모없는 물건 하나 버리는 것부터입니다. 죽은 기운이 머문 자리를 비우고 새로운 생기를 들이세요. 그렇게 한 걸음씩 공간의 기운이 바뀌고 삶의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부자집엔 없는 세 가지 기운을 살리는 실천법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댓글에 나는 이것부터 비우겠습니다 한 줄 적어보세요. 그 다짐 하나가 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공간에 좋은 기운이 머무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